안녕하세요.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.7% 되니까 벌써 12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스텝이 유력하다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걸 믿어야 될까요? 믿지 말아야 될까요? 안 믿는 게 좋겠다. 안 믿는 게 좋겠다. 설사 12월 달에 빅스텝이 된다 하더라도 자이언트 스텝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7.7% 물가 상승률이 절대로 낮은 게 아니다. 8%대 찍다가 7.7% 됐다고 나스닥이나 코스피가 되게 상승하고 엄청 이렇게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확 바뀐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. 조금 수그라들었을 뿐인 거지 분위기만 수그라든 거지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. 12월 달에 0.5% 빅스텝을 한다고 미국이 금리 인상이 없는 건가요? 아니죠. 근데 지금 벌써 한국은행은 개소리하고 있습니다. 0.25% 올려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. 12월 달에 미국이 0.5%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? 4.5가 됩니다. 한국은요. 11월 달에 0.25% 올리면 3.25가 되고요. 12월 달에 한국은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없어요. 그러면 한국은 3.25, 미국은 4.5, 무려 1.25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. 이게 하자라는 거죠. 그리고 2월달 되고 3월달 되면 내년에 미 연준이 0.25%씩 올린다? 글쎄요. 계속해서 미국은 최소 0.5% 이상은 계속 올릴 겁니다. 그러면 2022년 12월 달에 4.5 되고 2023년 2, 3월 달에 되면 그냥 5.5 되는 거예요. 한국은행은요. 지금 3.25 만들어 놓으면 내년 1월 달에 또 0.25 올려서 3.5 되고 그 다음에 또 0.25 올리면 3.75 되고 간격이 너무 벌어진다라는 거죠. 지금 미국이 빅스텝을 한다.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12월 달에 0.5% 3.0에서 3.5로 올려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을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죠. 사실상 한국은행 얘들은 지금 한국 경제를 살리려는 놈들이 아니라 그냥 그 부채 관리 물가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부채 그러니까 영끌한 사람들의 그 부채 폭탄을 좀 더 이렇게 우려하고 염려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. 한국은행이 11월 24일 날 베이비 스텝을 하든 실화를 하든 이놈들이 이창용 총재라고 하는 놈이 개쓰레기 같은 짓을 하든지 어떤지 간에 한국 경제는 안 잡힌다. 물가는 잡을 수 없다. 이렇게 봐야 됩니다. 고작 미 연준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7.7% 됐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제정신인가 하는 거죠. 코미디죠, 코미디. 한국의 고환율,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호재다.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는 작자는 한 달이라고 하는 7.7%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너무 장밋빛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월 24일 날 빅스텝을 한다 라는 분위기를 내보이는 게 낫다라는 거죠. 11월 11일 날 원달러율이 60%가량 급락하면서 또 코스피가 3% 넘게 올라가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가 많이 형성이 됐다. 하지만 이 현재 고물가 고금리 구조가 쉽게 안 바뀌는 거죠.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. 이 일비에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.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요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. 잘 생각해야죠. 잘 생각해야 됩니다. 한국은행이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. 미친놈들. 쓰레기들. 저랬다가 나중에 한국 경제 다 파탄되면 누구 탓인다? 지금 현재 한국은행 있는 이주열 총재는 이주열입니다. 저기 누굽니까? 이창용 총재나 아니면 여기 한국은행 관련한 연구위원들의 잘못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 쓰레기 같은 놈들 때문에 지금 한국의 경제가 더 빨리 망가지고 있고 관리돼야 할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. 참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드는 거죠.
어떻게 될까? 앞으로 얼마나 더 망가질까?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. 지금 현재 한국이 물가가 잡혔냐고요. 환율이 100% 안정이 됐냐고요.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. 뭐 11월 10일 하루 이렇게 보여진 상황을 가지고 너무 저렇게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? 너무 희망치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. 파티타임이다. 11월 11일 날 파티타임이었대요. 주가 오르고 환율 떨어지고 뭐 긴축하고 상극인 성장수가 간만에 약신했대요. 카카오페이도 상가치고 네이버도 오르고 뭐 삼성전자도 오르고 뭐 엄청이었죠. 엄청. 뭐 1318원의 거래를 마실 정도로 원화값도 뛰어대요. 기대감이 커진 탓이래죠. 근데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죠. 기대감이 너무 많이 부풀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경제가 빨리 나아지고 한국 경제도 뭐 1% 중반, 1% 후반이 아니고 2, 3% 성장하고 뭐 가계부채도 반으로 줄어들고 뭐 경상수지 흑자폭도 엄청 늘어나고 무역수지도 흑자되고 이래저래 각각의 여러가지 정성적인 게 아니라 정량적인 요소들이 좀 괜찮아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좀 실질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. 지금은 여전히 금리가 높고 물가도 높고 성장도 안 좋고 이래저래 여러가지 사항들이 다 악재라는 거죠. 함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뭐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 때문에 12월달에 0.5% 인상한다. 이거 가지고 한국이 벌써 김치국 마시고 0.25% 인상하는 안으로 방향을 바꾸면 한국은 어떻게 된다?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. 뭐 점점 더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심해질 거다라는 거죠. 어떻게 저렇게 이주열이라고 하는 이창용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저렇게 무모하게 움직이나 싶습니다. 지금의 정부가 저렇게 조정하고 옆에서 계속 압력을 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합니다. 근데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. 참 나라가 사기꾼이구나. 나라가 그동안에 빚을 내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계속 조장하고 분위기를 만들었었죠. 그러다가 이제는 뭐라고 한다? 뭐 저렇게 한국은행이 11월 24일 날 베이비 스텝을 한다. 0.25% 올린다. 금리를 많이 안 올린다. 이걸 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. 분위기가 낮았다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 파티타임이다.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를 좋은 것 쪽으로 많이 몰아가는 것 같은 건 좀 경계해야 될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쪼록 정부도 기업도 그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각자의 사정은 각자가 잘 아니 잘 스스로 대처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국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